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공부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두 번째 출근을 하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켰습니다. 오늘은 분명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비가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레인부츠를 신고 밖에 나가면 비 오는 날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레인부츠를 신고 출근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만 조금 날씨가 덥고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최저 20도에서 최고는 한 29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최저 기온이 15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서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봄과 가을은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려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가지 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느꼈을 때, 즉 체감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으로요. 봄과 가을은 굉장히 짧아졌고 대신에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집 꾸미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 집에 와서 살 때에도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산 건 아니었는데요. 마음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사 가는 집은 괜히 더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한국 사람들이 집을 꾸미는 취향,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집 꾸미기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공간이 언제 생겼는지, 처음 나만의 공간이 생겼던 그때를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자취를 했어요. 그 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본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꾸미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작은 방 하나였어요. 그때에는 처음 제 방이 생겼던 게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미고 싶어도 꾸밀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기도 했고, 제 방이 굉장히 좁았는데, 이미 그 안에는 옷장도 있고, 책꽂이도 있고, 그리고 책상, 의자까지 있어서 사실상 공간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 자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공간은 원룸 중에서도 상당히 넓은 편이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똥손이었어요. 똥손이라는 건 어떤 걸 잘 못하는 사람일 때 똥, 그리고 손을 합쳐서 똥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곰손도 있어요. 곰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곰 있죠. 그 곰처럼 손이 좀 투박해서 어떤 걸 잘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곰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말로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금손이라고 부릅니다. 금, 골드 할 때 그 금이 맞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손처럼 무언가를 잘한다 할 때 금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던 거죠. 아, 나는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뭔가 집이 예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뭔가 그 집에 가서는 조금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배경, 하얗고 옆에 소파가 있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인테리어를 공부해서 새 집에 가게 되면 예쁜 벽지, 예쁜 벽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곰손인지 아니면 금손인지 이것도 오늘 댓글을 남겨주실 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곰손을 가지고 있지만 인테리어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내가 머물기만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내가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집에 피아노나 드럼 같은 여러 악기를 두고 악기를 연주하는 내 취미를 가꾸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게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산다 라고 하는 한국의 예능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누군가의 집을 공개하는 예능 같은 걸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적 감각이 좋은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가구 배치가 효율적인가, 소품들이 효율적인가 등등처럼 그 사람이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내가 휴식을 취하고 취미를 즐기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테리어가 인기가 많은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테리어 방법은 미니멀 라이프 인테리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니멀 라이프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짐을 최소화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그런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미니멀 라이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한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맥시멀리스트는 뭐냐면 미니멀과는 반대로 가진 물건이 많은 사람을 맥시멀리스트라고 합니다. 제 성격은 무언가를 잘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왠지 나중에는 이 물건이 쓸모 있을 것 같고 언젠가 한 번씩은 쓸 것 같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버리기 아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이 미니멀 인테리어인 거죠.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유튜버가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짐의 개수가 60개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일본에서 사실 이 미니멀 라이프가 엄청 인기가 많아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물건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그 물건들이 떨어지고 쏟아지면서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어서 어떤 분은 그거에 되게 현타 같은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짐만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미니멀 인테리어에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시는 그분의 책을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책 표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책 표지에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달랑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분은 매트리스를 구매하지 않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책 후반에서였나? 그분이 결국 매트리스는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허리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매트리스는 구매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니멀 인테리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모습은 좀 하얀 아이보리 색상의 계열의 집, 그리고 물건들이 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 깔끔한 그런 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미니멀 인테리어를 실천하면 집안일을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깔끔한 공간에서 정돈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미니멀 인테리어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 집의 모습을 살짝 살펴보니 아무래도 소유하고 있는 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버릴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멀 인테리어를 실천하려면 집을 비슷한 색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흰색이나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색상으로 통일하면 균형감도 느껴지면서 또 그 색상들이 밝은 계열이다 보니까 집안이 더욱 화사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미니멀 인테리어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그 팁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맥시멀 라이프를 살고 있지만 이사를 하면서 짐도 좀 비워내고 중고장터 같은 데에 나눠주기도 하면 저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인테리어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는 홈카페 인테리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 카페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 한국의 카페라는 주제를 가지고 팟캐스트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커피도 굉장히 좋아하고 카페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 종류의 카페가 있지만 저는 포근한 분위기의 카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우드톤으로 된 가구가 많은, 원목 가구가 많은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드는 카페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 사람들도 집을 카페처럼 꾸며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홈카페 인테리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그 공간에서 내가 차를 내려 마시기도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집에 꼭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커피 머신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요즘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커피 머신 브랜드도 있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일리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을 정도로 커피가 인기가 많아요. 캡슐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커피 머신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을 이렇게 내려서 드립을 내려서 먹는 커피 머신도 있고 원두를 넣어서 간 다음에 그걸 내려서 먹는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캡슐이 들어가는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아니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직접 드립백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기도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커피 향을 맡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뭐랄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고소한 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좋아해서 홈카페 인테리어도 관심은 있습니다. 집이 카페처럼 포근한 기분 좋은 편안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홈카페 인테리어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카페의 종류가 요즘 힙한 인테리어도 있고 좀 깔끔한 인테리어, 모던한 인테리어 같은 거요. 그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원목 계열의 인테리어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홈카페
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쁜 유리잔을 샀다거나 집에서 빵을 구워서 귀여운 접시에 올려서 먹는 이런 사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집 인테리어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검색 리스트에도 일본에 사시는 분의 집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뭔가 짐이 많은 듯 하면서도 그게 조화로워서 늘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넘나들어서 남이 살고 있는 집을 구경하는 건 참 재미있네요. 세 번째, 인테리어는 홈 가드닝입니다. 가드닝, 정원을 가꾸는 일이잖아요. 집에서도 식물을 키우면서 반려식물과 함께 예쁘게 집을 꾸미는 걸 홈 가드닝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식물 하면 연관되는 제 꿈이 있는데 제 꿈은 바로 식집사입니다.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사는 무언가를 가꾸는 사람, 돌보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운다면 강아지 집사, 또 고양이를 키운다면 고양이 집사, 냥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식집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제 꿈이 식집사인 거 아마 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은 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식물을 두는데요. 식물도 반려동물처럼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기 정화 식물이나 키우기 쉬운 선인장, 관엽식물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몬스테라라는 식물도 한 번쯤 키워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창 식물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 몬스테라가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식집사로서의 역량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몬스테라도 식물에 별로 보냈던 슬픈 기억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동물을 키울 때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식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식물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저처럼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즈 식물을 만들기도 해요. 비즈는 일종의 구슬인데요. 이 구슬을 이용해서 식물처럼 만들어 놓고 비즈 식물을 돌보기도 합니다. 사실 식물을 키우려면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물도 줘야 하고, 저는 이 물 줄 때 특히 고민되는 게 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물을 너무 주지 않으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도대체 적당히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도 감을 잡지 못해서 이 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즈 식물을 가꾸게 된다면 주변에 쌓이는 먼지 같은 것만 쓱싹 청소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즈 식물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화를 가져다 둘 수도 있어요. 조화는 생화의 반대말인데요.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고 조화는 가짜 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가 식물을 많이 두면서 초록초록한 기운을 받아서 좀 싱그러운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인테리어를 할 때 가드닝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이사를 가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서도 키우는 식물이 있는데 저는 바지를 키우고 있어요. 직접 수확한 바지를 파스타에 넣어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 향을 맡는 것도 좋아해서 잘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베란다 바닥에 좀 타일 같은 걸 깔아 놓아서 자유롭게 지나다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선반 같은 것도 놓고 식물을 이것저것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관리하는 팁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식물 같은 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원이 딸린 집에 살고 계시다면 말 그대로 가드닝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인테리어는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인테리어 업체에 돈을 주고 집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는데요. 보통 신축 아파트, 다시 말하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사실 별거 하지 않더라도 깔끔하고 예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신축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의 세 번째 세입자고 지어진 지 한 5년 정도 되었거든요. 요즘에 지어지는 집들은 깔끔하고 동선도 조금 편안하고 예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집, 다시 말하면 구축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요즘이랑은 또 스타일이 달라서 이걸 예쁘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오래된 집을 내가 다시 리모델링 해보고 싶다 할 때 보통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금손이신 분들은 직접 집을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벽지를 바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벽지를 바르는 걸 도배라고 합니다. 금손이신 분들은 직접 벽지도 예쁘게 칠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인테리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생일 때부터 자기가 그 집에 하얗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굉장히 인테리어 센스, 감각이 있는 친구여서 식물 같은 것도 예쁜 걸 갖다 놓고 되게 카페처럼 예쁘게 꾸미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떼어낼 수 있는 페인트가 생겼어요. 혹시 외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한국에서는 어떤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집을 매매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어요. 매매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주고 그 집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리는 방법은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 다달이 값을 지불하는 이런 월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맘대로 못질 하나도 하기 걱정되고 벽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바를 때는 쉽게 발랐다가 이제 집 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한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에서 나가야 할 때 페인트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면 그게 스티커 마냥 이렇게 딸려와서 깔끔하게 기존의 벽지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페인트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인테리어를 직접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꾸며준 집도 좋지만 한 땀 한 땀 내 노력을 들여가면서 내 취향에 맞게 집을 꾸며본다면 그 공간이 더욱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직접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다섯 번째 공간은 홈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라고 하는 곳은 한국말로 말하면 사무실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도 사무실처럼 정돈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테리어 방식 중 하나가 홈 오피스입니다. 사실 저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을 딱 코로나 시절에만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프리랜서인 분들은 특히 집에서 일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은 너무나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집의 방 중 하나를 이런 일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책상도 갖다 놓고 노트북도 갖다 놓고 회사처럼 일하기 쉬운 공간을 마련해서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편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방 하나를 일종의 작업실처럼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방이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침실로 사용하고 두 번째 방은 옷방이자 작업실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작업실 어떤 용도냐면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팟캐스트를 촬영하는 작업실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공간은 저희 집 거실이거든요. 제가 이사를 하고 작업실을 예쁘게 꾸미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에 책상, 의자, 모니터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꾸미는 홈 오피스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인테리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테리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에도 관련된 아기용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를 위해서 캣타워를 설치할 수도 있고 강아지를 위해서는 강아지 전용 발판 혹은 계단 같은 것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또 강아지의 뼈 건강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리스 같은 것을 깔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동물을 키우는 친구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집에 놀러 가보면 강아지를 위한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강아지 우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그릇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았던 집 중에서는 강아지 집도 굉장히 사람 집처럼 귀엽게 되어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만약 지금 집에 강아지가 함께 살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화분 같은 것도 두어야 할 것 같고 바닥에는 최대한 물건을 늘어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바닥에 이것저것 두게 되면 강아지가 입에다가 다 넣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반려동물을 위한 소품을 둘 수도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물건 같은 것도 구비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집 꾸미기,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사갈 집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요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학생들이 자기 기숙사 방을 꾸미고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는 방 안에 악기를 잔뜩 가져다 두기도 했고, 빵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은 방 안에 베이킹과 관련된 도구를 가져다 두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과 관련된 굿즈를 잔뜩 가져다 두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집,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포르투갈의 오래된 집에 사는 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또 그 집의 모습이 포르투갈의 삶의 모습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집을 매매를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10년 이상을 사는 일은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르투갈의 집에서는 오두막 집 같은 거였는데 그 집에서 사는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물려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이 있게 되었는데요. 작가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족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또 좋았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언젠가 남편과 함께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오래오래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도 오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여러분의 집은 혹시 제가 소개했던 인테리어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하는지 이런 내용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저희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유명한 어플인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어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